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5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장중 후반에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서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란한 무빙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상승이 나오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여러분 다행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를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전부 다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 개장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다 하락 중이며, 미국의 야간 선물 지수 역시 이렇게 크게 하락 중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다우지수는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지만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 초반부터 장 중후반까지 계속 이렇게 1%대 하락이 지속되었는데, 장막판 30분을 남겨두고 갑자기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장막판 30분을 남겨두고 급등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제 연준에서 공개된 FOMC 회의 의사록 때문입니다. 2월 FOMC 회의 의사록에는 연준이 0.5%의 금리 인상보다는 0.25% 수준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예상은 3월 달에 0.5% 인상을 하고 7월 달에도 0.5% 인상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었는데,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연준은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47%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지만 장막판에는 다시 하락 전환이 되었죠. 자, 그런데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오늘도 다우와 나스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러분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야간 선물이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오히려 장막판에는 하락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장 초반에 야간 선물이 하락을 해도 장이 개장된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개장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를 따라서 이렇게 하락 중이지만, 오늘 미국 증시가 열리고는 정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공개가 되며, 미국 증시가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약간 상승을 시키는 방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달력을 자세히 보세요. 미국 증시가 다음 주 월요일날 휴장인데, 여러분 2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동계올림픽의 폐막식이에요.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번에 2월 16일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월 16일, 두 번째는 동계올림픽이 폐막하는 2월 20일입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푸틴과 시진핑 주석은 상당히 친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폐막하는 2월 20일 날 침공한다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었죠. 자, 이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니까 너무 무서워서 하루 전인 오늘 주식을 던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을 기관들이 모두 다 받아버리면서 오히려 지수가 상승이 나오는 게 우리가 생각한 여러분 최상의 시나리오죠.
이게 여러분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닌 게 오늘 한국 증시만 보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로 바로 전환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플러스 1.44%에서 마이너스 2.21%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에 저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러시아가 아직 우크라이나에서 안 철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거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폭격이 시작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분 드디어 투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1조 원이 넘는 매물이 오늘 출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정부에서 신용대출이라던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증시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일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1조 원 이상 매도한 적도 최근엔 별로 없는데, 자,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폭격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유튜버라던가 혹은 네이버 종목 토론방 혹은 증권 포럼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너무너무나 스마트해졌다. 이제는 코스피 지수가 조금만 밀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 단위로 매수하고 또 예전처럼 투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증시 대기 자금이 60조가 넘고 이제는 코스피가 2800 밑으로는 절대 갈 수 없으며 내려가려고만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 단위로 매수하면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아무리 던져도 빠지지 않고 상승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코스피 2600, 2500을 찍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예, 증시 예탁 자금은 그대로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주식을 던집니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막 이렇게 18조 원, 10조 원 이렇게 매수한다? 그래 봤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0.1%, 0.3%, 0.4%밖에 줄어들질 않아요. 외국인이 지분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삼성전자를 많이 사도 주가를 올릴 수 없구나, 이걸 깨달으신 분도 상당히 많고, 과거에는 상승장이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위에 호가에다가 그냥 주식을 걸어놨고 밑으로 주식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도 되고 주식을 밑으로 집어 던져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주식을 사도 주가가 오르긴커녕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나오죠.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마이너스 통장이라던가 혹은 신용카드, 카드론까지 다 써가면서 추매도 하고 물도 타고 이제는 돈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까지 떠버리니까 바로 지수가 2%, 3% 투매가 나와버리죠. 스마트한 개미들이 이런 데서 주식을 주울 거라는 생각과 달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장서서 주식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 증시 대기자금 60조에서 70조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이건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네이버페이라던가 혹은 CMA 통장, 이런 상품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그냥 증시 예탁자금으로 잡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코스피, 코스닥 주식을 던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 나겠구나 생각을 해서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풋옵션, 지수 하방에 몰빵을 때려버리니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방 베팅인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해버리죠. 자,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ETF 상품인 고버스를 이렇게 오늘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디커플링이 되면서 이렇게 코스피만 상승한 이유가 옵션과 그리고 고버스라던가 이런 ETF 상품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빠지기보다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도 똑같이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밑으로 빠지려고 해도 옵션 만기일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계속 하방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전쟁 불안감이라던가 혹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매가 나와도 어느 정도 빠지는 걸 지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왜? 지금은 옵션 만기일 기간인데 지수가 너무 크게 빠지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 오히려 확 빼버리거나 올리는 방향성을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제일로 좋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공개가 되었죠. 전달 대비해서 3.8%가 늘었는데 시장 예상치가 2.1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크게 소매 판매 지수가 상승해버렸죠. 그래서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공개되자마자 이렇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여러분 저런 지표 때문에 빼려면 더 뺄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도 하락률이 1%도 나오지 않았고 나스닥도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도 이렇게 하락률이 1%밖에 되지 않잖아요. 충분히 밑으로 더 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옵션 만기일 때문에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미국 증시를 초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렇게 막 야간 선물이 크게 내리고 있어도 어느 정도 하방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끝나는 21일부터서 25일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전인 17일과 18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숨 쉴 틈이라도 좀 줄 수 있게 지수가 좀 상승으로 갔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원자재 쪽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분명히 95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91불이 됐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5%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마이너스 2.5% 하락 중입니다. 자, 천연가스 관련주 GSE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폭격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장중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하방 VR을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했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오늘 플러스 19%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러분 장중에는 천연가스하고 유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재 지수만 봐도 러시아가 진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보세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승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거죠.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왜 이거밖에 안 빠지지? 그래서 저는 저 미국의 야간 선물을 봤을 때 이거 옵션 때문에 일부러 움직임이 적은 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스크린샷을 찍었을 때가 여긴데 그 뒤로 미국의 야간 선물도 더 빠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는 그냥 잠을 자버렸기 때문에 이 순간은 제가 캐치를 못했네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막 갑자기 코스닥 종목들이 투매가 나오면서 갑자기 전부 다 하방 VI 걸렸을 때 진짜 이제 지금 전쟁 났구나 이거 볼 필요 없다 잠을 자자 하고 그냥 HTS 끄고 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최근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집안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집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하러 나갔다 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갔을 때 휴대폰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원하는 목표가에 왔을 때 투매 잡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HTS나 MTS에 등록해 놓고 만약에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이렇게 카톡으로 오게 제가 알람을 설정해 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카톡이 거짓말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오는 거야. 카톡 스팸 문자 온 줄 알았어.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연합뉴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폭격을 시작했다 이 뉴스 딱 나오는 순간 와 분리수거하던 물건들을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와 드디어 올 것이 왔나. 와 여러분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는 요즘에 아예 오후장에는 매매를 안 하고 평소에도 매매를 잘 안 한다. 왜? 제가 여러분 다음 주가 생일입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 2020년도 생일은 뭘 했다? 네, 이때는 대하락장의 시작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외에서 보냈고 해외에서 생방송을 하는데 생방송을 끝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오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떡락을 했고 그 다음날도 또 떡락을 하길래 이건 여러분 하락장의 대세 초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생일 전날에 이렇게 손실봤지만 그냥 이제 매매 안 하고 우리 스타크래프트 게임이나 합시다 하면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때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2월 초까지만 해도 요때 수익을 다 봐가지고 승승장구했는데 요 하락장 초입에 다 깨져버리니까 여기서 번 게 다 날아가고 결국 생일날 기분 더럽게 맞이를 했고 그때 이때 잘 참았죠. 왜냐면은 요때 그냥 매매를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대세 하락장이 오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1400까지 빠졌고 저는 새벽 4시 아니 새벽 7시까지 계속 게임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때의 기억이 갑자기 새록새록 나면서 매매가 하기 싫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생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장에 빠져들어서 생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고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코인으로도 돈을 잘 벌다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한 방 그리고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이 뉴스로 그냥 코인에서 벌었던 모든 돈을 날리고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던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제가 생일인지도 모르고 내 나이가 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와 이제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나이까지 와버렸고
코다리 19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이제는 해외여행도 못 가니까 도저히 우울해가지고 최근엔 주식에 손이 잘 안 가요. 최근에 그나마 매매했던 게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매매했던 GSE 그리고 중앙에너비스인데, 여러분 복귀를 해보면 정말 무섭죠. GSE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일단 제가 팔고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상한가를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2월 16일 날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했는데 이날 상한가를 갔으면은 그 다음날 주식을 팔까요? 절대 안 팔지. 2월 16일 날 또 점상 갈지도 모르는데 주식을 왜 팔아요? 근데 그때 주식을 안 팔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급락을 맞고 시간에 다닐까 하한가 맞고 수익은 챙기기커녕 손실만 더 커졌죠. 중앙에너비스 역시 홀딩을 했으면은 그 다음날 마이너스 15%를 맞았고 시간에서 하한가를 가버리면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봤을 겁니다. 제가 중앙에너비스하고 그 다음에 GS에다가 1200만원씩 넣었는데 이게 하락률이 몇 프로입니까? 15% 20%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손절하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상승 종목이 100종목도 안 되고 내리는 종목이 1300종목인데 제 아무리 고수가 매매를 한다고 해도 죽어도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식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해봤자 뭐해? 지수가 매일 1000종목이 이쪽에서 이렇게 빠지는데 제 아무리 고수가 여기서 매매해서 수익을 낸다고 해봤자 10번 싸워서 3번 이기고 7번이 깨집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장 초반에 코스닥 같은 경우엔 1000종목이 상승하고 있었어요. 근데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과 하락 종목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이거는 여러분 2시 25분까지 반등이 나온 다음에 모습이에요. 자, 오늘 장 끝나고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69종목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1000종목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어떤 종목을 그냥 매도를 했어도 손실 볼 확률이 60%가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에 다닐까 종목도 너무 무서운 거 알아요? 지금 우림페이퍼 보세요. 이 녀석은 아까 여러분 시간에 다닐까서 계속 상한가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 자, 우림페이퍼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과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림페이퍼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제지회사다. 이런 이슈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우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면은 분명히 포장 배달주가 가면서 같이 상승이 나올 아주 강력한 종목이긴 하지만 이 녀석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 보시면 2020년 9월부터서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던 분기가 딱 한 번밖에 없고 이번 실적 역시 생각보다 안 좋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좋으니까 상승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떡락이 나왔죠. 자, 지수가 떡락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6%에서 상승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분리수거를 하는데 당연히 무림페이퍼라던가 무림 SP가 급락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 무림 SP 같은 경우에는 무림페이퍼 2등주인데 어제 메릴린치와 JP 모건이 이렇게 무림 SP를 1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무림 SP가 이렇게 1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강력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장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8% 이상 급락이 나왔고 하방 VI에 안착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무림 SP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어제 대량으로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아침부터 큰 슈팅이 나올 줄 알았지만 아침에 보시면 고작 1.29%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제가 밑에서 다시 잡는다라면은 지난 저점이 어디입니까? 2,910원이에요. 그래서 2,910원 요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냥 뭐 3,000원도 지지 안 해주고 2,900원도 지지 안 해주고 2,860원 여기까지 빠져버리니까 도저히 매수 엄두가 안 나더군요. 자, 그리고 아침엔 무림 SP가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길래 어제 매수했던 JP모건이 또 매수하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림 SP가 상승이 나올 때 메릴린치하고 CS증권 그리고 JP모건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었어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JP모건이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또 매수를 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장 초반에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 만주가 들어오길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처럼 무리 매수가 상당히 끌렸습니다. 아, 얘 슈팅 나올 것 같은데, 얘 슈팅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와, 지수 투매가 나오니까 메릴 린치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대량 매도를 보여줬죠. 저 대량 투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방 VI를 갔는데 하방 VI에서 다시 상방 VI를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림 SP였습니다. 그래서 무림 SP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빠졌는데 6%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6.57%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2.31%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림 페이퍼는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전혀 살 엄두가 나지 않았어. 왜? 종목이 급등하니까 갑자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10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만약에 종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은 분명히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매도로 잡힐 텐데 동시효과 때 무조건 밀린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시효과 직전에 고점 대비해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솔직히 동시효과 때 오히려 오늘 마이너스로 돌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습니다. 동시효과 직전에는 2,840원이었지만 종가는 2,83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와, 장 끝나고 무림 페이퍼를 시간의 단일가를 보니까 막 상한가 근처에서 있는 거예요. 물론 플러스 4%까지 오른 다음에 다 빼버렸지만, 와, 이거 어떻게든 종가 직전에 사긴 샀어야 되나? 아, 확진자가 내일 10만 명 돌파하면은 저것도 분명히 갭이 뜰 텐데, 아, 사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우리나라 컬링을 봤는데, 아, 제가 봐가지고 우리나라가 탈락을 했을까요? 아, 오늘 컬링이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갑자기 역전패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컬링이 저를 살린 것 같습니다. 자, 컬링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녀석이 갑자기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종가를 보시면은 고작 플러스 0.71%밖에 오르지 않았죠. 제가 컬링 보기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 3%? 아니 4% 정도였는데, 와, 이것도 그냥 꼬시기였네. 그리고 오늘 제가 만약에 설거지라던가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었으면은 장중에 우크라이나 속보를 보자마자 GSE라던가 혹은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 갈까봐 막 따라 사는 그런 충격적인 행동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GS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가지 못했고, 아까 보셨다시피 천연가스 급락으로 인해서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이렇게 크게 밀렸습니다. 지금 장이 여러분 정말 새우깡처럼 손이 안 가는 게 이런 거예요. 펄어비스 오늘 마이너스 5%대 하락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의 대량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분명히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2월 15일 발렌타인데이 다음날 이렇게 플러스 8%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2%로 마감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9.28% 상승이 나오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다 빼버렸어. 이게 뭐야, 빨주노초 파란포. 하루는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 다음날 올렸다가 내렸다? 그럼 내일 이거 또 오르는 거야? 거기다가 오늘은 또 미국에서 이제는 마스크를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갑자기 여러분 상패되기 직전인 주식들이 급등이 나옵니다. 이츠한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셨나요? 자, 보시면은 지금 분기별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간으로 보셔도 2년 연속 적자입니다. 올해도 당연히 적자가 나올 것이고 내년에도 적자가 나오면은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리더스 코스메틱은 이번 분기에 실적이 잘못 나올 경우에는 그냥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12% 상승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8.66%가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게 고점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양매도하고 먹튀하고 날랐죠. 그래서 지금 3월달 실적 발표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상장 폐지를 생각하고 정말 신중하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뜬금없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계속 여러분들께 지금 대선 테마주들은 설거지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주도주라고 불릴 주식들은 대선 테마주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씨 테마주는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뿅! 예,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6.25% 급등이 나왔고 웹스도 하나, 둘, 셋, 뿅! 예. 플러스 8.11% 급등. 김건희 씨 테마주 히링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6.73%가 상승이 나왔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이렇게 상한가. 자, 윤석열 씨 테마주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대선 후보 지지율 때문이죠. 자, 최근까지는 여러분 대선 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10% 미만의 차이가 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의 지지율 격차가 11% 차이가 난다는 뉴스 때문에 오늘 윤석열 씨 테마주는 이렇게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재명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이 마지막 불꽃쇼일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네요. 자, 히링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이 매집을 해놨고, 내일 아침에 그냥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바로 주식을 다 던져버릴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건 애니능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어제 29,000주 정도 매수했고 오늘은 약 10만 주 가까이 매수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애니능률의 적정 주가는 5,000원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예전 자리를 찾아갈 확률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166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네요. 자,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1월 달에 매도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6천만 원 정도 넣기 때문에 일단 배당이 나오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 자화전자를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 홀딩을 했으면은 저는 어떻게 됐다? 매수가가 여기니까 저는 마이너스 35%의 손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상한가를 가봤자 제가 팔았던 가격도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주식이 여러분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으면 실적이 나오기 전에 전부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시간에서도 반응하고 오르기라도 하는데, 파트론도 똑같은 휴대폰 관련주잖아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7.7%가 증가했죠. 근데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오르긴커녕 더 내렸어요. 그리고 자화전자와 파트론의 결정적인 다른 점은 뭐다? 유통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얘는 뭐 자사주 소각 좀 안 하나? 얘는 한호가에 10,000주, 20,000주씩 걸려있는데 코스닥 종목이고, 이 녀석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10만 주, 아니 30만 주, 4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와도 유통 주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잘 안 올라가는 그런 군뱅이 같은 종목이에요. 근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 유통 주식 수가 4분의 1이죠. 파트론의 4분의 1이면서 호가 위에 10,000주, 20,000주씩 걸려있나요? 없습니다. 그 뜻은 반대로 큰 돈으로 하면 던지기도 힘들지만 일단 호재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민감하게 싹싹싹싹 잘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섹터라던가 혹은 반도체 섹터, 여러 섹터를 공략해도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적당하고 상승률이 좋은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회사 자체를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유통 주식수와 상승률, 거래량 이런 걸 모두 다 합산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월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종가 베팅 전략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월요일이 휴장이니까 월요일날 종가 베팅을 때리는 전략도 좋지만 일단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는 나쁘지 않게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가 베팅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물론 2월 20일 날 올림픽 폐막식이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아주 재수없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변수도 생각하고 종가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전이니까요. 하지만 옵션 만기일 때문인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와도 어느 정도 하한선을 지켜주고 종가에 말아올리는 패턴이 상당히 자주 나오죠. 그 뜻은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큰 폭의 상승 내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월 20일 올림픽 폐막식에 주목해 보도록 하세요. 미국은 2월 16일이 아닌 2월 20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죠. 오늘 러시아 뉴스 나오자마자 코스닥이 1% 오르다가 마이너스 2%까지 하락한 거 보셨죠. 주말에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했다는 뉴스 나오면은 다음 주 코스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 빠지고 시작하는 것도 1도 아니고 2도 아닐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